아까는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까지 천천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자, 시작합니다. 만일 당신이 굉장히 바쁜 거리를 지나간다면 많은 경쟁 업체를 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별로 번성하지 않은 거리는 경쟁 업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됐죠?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장소에 많은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 음식을 먹기 위해 많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뭐 했다는 얘기야? 무언가 비지하다라는 건 그만큼 뭐가 많다라는 거야? 경쟁 업체들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됐지? 그럼 반대로 경쟁 업체들이 별로 없으면 그 거리는 무슨 거리가 아니다? 번화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짐이 되시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대치동이 왜 번화가야? 학원이 졸라 많잖아. 근데 어떤 허허벌판에 학원 하나 띡 있어. 근데 우리가 거길 보고 여기가 번화가다 이러냐? 그 얘기잖아.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뭐다? 가격이 상승해.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보도 얻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이익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완벽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됐어? 그러면 뭔가 가격이 오르기는 하지만 이게 꼭 뭐는 아니다, 네거티브는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대. 가격이 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소비자들에게 나쁜 게 아니라 뭔가 긍정적이래. 되셨죠? 네. 자, B번 갑니다. However, 연결어 중요하기는 합니다. 나왔어. 하지만 이러한 오해가 자, 설명할 수는 없다. 회사들이 광고를 왜 하는지에 관련돼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됐지? 네. 즉, 시장에서 서로 경쟁자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차별성을 두게 팔기 위해서 뭐를 이용한다? 광고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좋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대.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어드버타이즈 광고에 관련된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가 사실은 뭐다? 잘못된 오해라는 거야. 맞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자, 이런 경쟁업체들은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뭐를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이 그냥 단순히 제품의 광고만 높여지는 것처럼 보인대. 회사들이 막 광고를 하니까 소비자들은 봤을 때 뭐야 저거 광고 졸라 많이 하니까 제품만 비싸겠구나. 광고 모델로 아이브를 썼네. 그러면 돈 졸라 많이 썼겠네. 그럼 제품 되게 많이 올라가겠네. 라고 뭐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이건 뭐다? 회사에서 많이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를 소비자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그냥 무조건 가격만 올라간다. 즉 아무런 뭐가 없다. 베네핏이 없이 그냥 가격만 올라간다. 라고 했대. 맞지? 사람 봐. 광고를 시작한다는 시점은 어디야? 회사들이 많아. 경쟁업체가 많아. 그래서 경쟁업체들이 뭐를 시작해? 광고를 시작한대. 시작한다는 시점이 어디야? C지. 그래서 광고를 무지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광고를 많이 하니까 가격이 높아지겠네? 에이씨,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베네핏도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광고를 많이 한다라는 게 소비자들에게 베네핏이 아무런 없다라는 건 오해야. 왜? 실제로는 가격이 올라가도
고객들이 좋은 정보를 얻고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 뭐다? 베네핏이야. 그럼 봐. 베네핏이 없다고 생각해. 베네핏이 없다고 생각한 게 오해야. 사실은 베네핏이 있어. 이 순서잖아. 알겠지? 이 정도는 머리 굴릴 수 있잖아. 충분히. 그치? 이해돼? 이익이 없던 것 같아. 없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익이 없다고 생각한 게 잘못된 생각이야. 왜? 사실은 알고 보면 이익이 있대. 이익이 돼. 됐지? 그럼 이거를 아이들이 A, B, C로 오답하진 않지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 B, C, A 또는 B, A, C로 골라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 B, A, C로 골랐을 때 아까도 마찬가지잖아. 광고에 대한 오해가 있대. 근데 그 광고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가 사실 잘못된 거래. 절대로 B가 먼저일 수 없는 게 이유가 뭐야? 광고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금 이해되세요? 광고가 뭔지 설명하지 않았잖아. 광고가 뭔지, 그래서 광고를 해서 뭐가 생겨나는지 설명하지도 않아놓고서 광고에 대한 오해가 있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광고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광고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데 이게 광고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지. 밑도 끝도 없이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뭐가 왜? 야, 나 졸라 열심히 설명하는데 왜? 뭐가 문제야? 저 아주 잘하셨는데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너무 웃긴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웃음을 참느라 자꾸 이런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알겠어. 웃겼어? 네, 선생님의 수업은 너무 재밌고. 뭐 어떤 점이 웃겼어? 나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선생님이 그렇게 예시를 들 때마다 저는 너무 웃겨. 알겠어. 웃음을 참아야 돼. 오케이. 네, 자, 됐지? 너 또 까먹었잖아. 뭐 얘기했지?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이 어디로 가야 돼? CBA. 됐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해드릴 거 마지막입니다. 10번. 그리고 저거 12번, 17번, 18번, 20번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다시 한번 문제를 맞췄건 틀렸건 상관없이 요약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요약본 쫙 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던 요약과 얼추 비슷한지 아니면 나는 그냥 완전 개 삽질을 했는지 자꾸 비교해야 돼. 알겠지? 네. 근데 유학을 이상하게 해도 되나요? 이상하게 해도 돼요. 오늘 최상위 것만 독해하는데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거 나왔어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보여줄게. 알겠지? 틀려도 뭐 시작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 자, 봅시다. 자, 만약 DNA가 유일한 것이라면 DNA만 굉장히 중요해. 딴 거 안 중요해. 그러면 우리가 이럴 이유가 없겠지. 어떤 이유? 의미 있는 사회적인 경험을 쌓게 하고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쁜 경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잘 봐. 빈칸 추론이 핵심인데 대립구조야. 이런 게 대립구조야. 뭐가 대립구조죠? DNA 그래, DNA랑 뭐랑 대립구조야? 경험 오, 완벽해. 잘했어. 쌤, DNA랑 경험이랑 왜 대립구조예요? DNA라는 건 뭐야? 타고난 거지. 선천적인 거지. 맞지? 이해됐어요? 경험이란 건 뭐야? 후천적이지. 내가 뭔가 배움으로 인해, 경험함으로 인해 뭔가 발전할 수 있다거나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점에서 대립구조야. 지금 이해되세요? 알겠지? 그래, 근데 얘는 지금 뭐를 네거티브로 바라보고 있어? DNA를 네거티브로 바라보고 있지. 어차피 DNA가 무조건 다 결정하는 거면 우리가 공부를 왜 해? 어차피 대학 갈 놈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어차피 삼설 놈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해? 어차피 세상 그 모두가 다 차은우고 나만 혼자 김영태라면 나는 왜 무슨 노력을 해?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DNA가 이거만 유일하게 있다면
뭐는 필요하지 않아. 경험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작가는 이 생각에 관련돼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거티브 플로우라는 거죠. 아시겠죠? 됐지? 자, 그 다음. 자, A번 봅니다. 굉장히 이 숫자는 아주 놀랄만하대. 느낌 오죠? 일단 A는 아니야. 무조건 A가 아닌 건 아니지만 이 지문은 A가 아니야. 왜? 이 숫자가 뭐야? 그래, 모르잖아.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숫자를 설명했어? 안 했잖아. 항상 기억해. 순서 문제는 설명이 먼저야. 알겠지? 그게 뭔지 설명이 먼저야. 무조건. 이해돼? 이 숫자가 놀랍다는데 이 숫자가 뭔지 모르잖아 아직. 자,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놀랍대. 그치? 누구에게? 생물학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뇌가 이런 숫자만큼 복잡하다면 우리는 뭐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겁나 많은 숫자의 유전자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요구해 볼 수 있대. 아, 어떤 넘버가 숫자가 굉장히 서프라이즈 놀랍게 하는데 이건 뭐를 의미해? 굉장히 브레인이 복잡하다는 거래. 컴플렉스. 됐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뇌 무려 몇 개나? 그렇지, 860개의 뉴런을 갖고 있는 이런 복잡한 뇌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모양의 마치 레시피북처럼 생겨날 수 있었을까? 이것에 관련된 명확한 답은 뭐에 있다? 제놈에 있다. 즉 불완전하게 만들고 렛 뭐해 해라? 그렇지, 경험을 계속해서 쌓게 해라. 됐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무지 많이 한 제놈들이 있는데 이 제놈들을 통해서 결국엔 뭐를 해라? 경험을 쌓아라 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됐지? 네. 자, 그러나 뇌가 발달하려면 어떤 환경을 요구한다? 얘네는 최소한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도 알다시피 어떤 거? 새천년이 들어 완성됐을 때 아주 놀랄만한 only about 20,000 gene 뭐죠? 대략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대. 됐죠? 아, 뇌가 뭐 하려면 발전하려면 디벨롭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20,000 같은 이런 게 필요하다. 됐지? 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 이 숫자가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그만큼 뇌가 복잡하대. 그래서 이렇게 86나 되니까 경험이 중요하대. 뇌는 몇 개로 이루어져? 20로 이루어진대. 그럼 봐. 여기서 놀라운 숫자는 뭐의 숫자야? 뇌의 숫자지. 이건 누구의 숫자야? 뇌의 숫자지. 그럼 봐. 뇌의 숫자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뇌의 숫자가 굉장히 놀라운데가 맞는 거야. 뇌의 숫자가 놀라운데 뇌의 숫자가 이만큼이야. 야. 아까 말했지 무조건 뭐가 먼저다? 설명이 먼저야. 뇌의 숫자가 이만큼 있는데 이게 되게 서프라이즈 놀랐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숫자를 보고 놀라야 돼. 숫자를 먼저 설명해야 돼. 숫자를 먼저 설명해야지. 맞지? 여기까지 됐지? 와, 뇌가 이렇게 많은 수로 구성되어 있구나. 우와, 그 숫자가 매우 놀랍구나. 뇌가 굉장히 복잡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뇌가 더 증가하고 발전한다면 더욱더 많은 압도적인 숫자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됐어? 그러면 뭐가 먼저야? 사람들은 DNA가 무조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야. 그래서 뇌가 중요한데 뇌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매우 뭐한 거야? 놀라울 정도로 많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더욱더 발전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뻥튀기가 돼. 라는 얘기야. 알겠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나마 영어로 안 해도 돼요. 한글로 해도 돼. 알겠지? 한 단어로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막 요약하라고 막 뭔가 주어 동사에 맞춰서 뭔가 문장의 형식에 맞춰서 육하원칙에 맞춰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걸 했는지라고 이렇게 막 정자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단어만 몇 개 넣어도 돼.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설명이 먼저야 무조건. 알겠지? 순서 문제에선 설명이 먼저야. 이해돼? 이해돼? 자 봐봐. 그럼 뭐가 먼저야? 영태 때문에 놀랐어. 김영태 개새끼가 먼저겠어? 김영태가 나를 때린 게 먼저겠어? 김영태 개새끼가 먼저야? 때린 거. 때렸으니까 개새끼지. 밑도 끝도 없이 김영태 개새끼야? 지금 이해되시죠? 설명이 먼저다 얘들아. 네. 자 그러면 지금 12, 17, 18, 20번 딱 2분씩 한 문제당 2분씩 8분만 드릴게요. 빨리 해보세요. 12, 17, 18, 20 답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요약하라고. 네, 8분 드리겠습니다. 자꾸 요약해 버릇해야 돼. 그래야 순서 문제도 맞추고 요약 문도 맞춰요.
12번. 별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다 좋은 문제야. 오답률이 높을수록 플로우가 조금 복잡하다라는 의미니까 굉장히 연습하기 좋은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자꾸 틀린 문제를 자꾸 다시 보는 게 중요해. 그게 오답의 필요성이야. 알겠어? 됐지? 선생님, 한 문제를 8분 동안 봤는데 괜찮은 건가요? 한 문제를 8분 동안이나 봤어요? 그렇게까지 장시간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자, 볼게. 잊혀질 권리는 different, 다르다. 뭐가? 사생활 권리와 대립 구조. 사생활 권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 개인의 보호를 찾고자 하는 권리다. 됐어? 자, 그러한 권리의 한 가지 동기부여는 개인이 그들의 삶을 이동하지만 특별한 이벤트에 귀속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인지돼 왔다. 뭐가? 많은 나라 이런 데서. 심지어 이런 범죄적인, 그치? 범죄 유죄 판결조차도 결국엔 뭐가 돼야 된다? 소모가 돼야 된다. 뭐 하면 안 되고 계속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심플했어. 잊혀질 권리, 사생활 권리. 됐지? 그런데 학생들이 약간 오답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권리 둘 중에 하나야. 잊혀진 권리 아니면 사생활 권리인데 이 내용이 잊혀진 권리인지 사생활 권리인지 구분을 못해. 알겠습니까? 봐. 만일 이게 잊혀질 권리였다면 이 글 다음에 나올 수 있었어. 왜죠? 사생활에서 내가 많이 가르쳤지. 순서야. 순서 문제의 순서가 아니고 영어는 글의 흐름 따라 가. 예를 들어 영태 얘기했어. 예를 들어 규민이 얘기했어. 그 다음에 빈칸이야. 그럼 영태 얘기 나와야 돼? 규민 얘기 나와야 돼? 규민 얘기 나오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영태 얘기했다가 규민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 빈칸 나 영태 얘기하고 싶어. 그럼 뭐 필요해? But, however, yet, flow, change 하는 연결어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즉 여기는 but이나 however, yet 같은 flow가 없기 때문에 만일 이 내용이 무슨 권리라면 잊혀질 권리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 글 다음에 얘가 붙을 수는 있다 없다? 없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얘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내용이야? 사생활 권리에 대한 내용이야? 아직 모르겠지. 그치? 근데 어쨌든 뭔가 그들의 삶을 개인적으로 자꾸 소모하는 거래. 그치? 됐죠?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줘서 소모가 되는 거래. 어디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in contrast, 잊혀질 권리는 우와 아까 봤잖아. 힌트가 준다니까.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잊혀질 권리에 대한 내용인지 사생활 권리에 대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센스 있는 친구라면 in contrast 풀로 바뀌었지.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잊혀진 권리 얘기할 거야. 됐죠? 됐죠? 네. 자, 그래서 반면에 잊혀질 권리라는 건 어디 도메인 범주 내에 있다 공공의 영역에 있었는데 당연히 잊혀진 권리는 뭐를 포함한다? 개인의 권리까지도 포함을 한다. 그치? 뭐 하면 안 되는? 영원히 정의되면 안 되는 어쨌든 개인의 권리까지도 포함을 한다.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권리와 패러프레이징이구나. 알겠으니? 그럼 아까 분명히 A번이 사실 잊혀진 권리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이제 A번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인디비주얼,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기 보니까 얘는 뭐다? 잊혀진 권리구나. 즉 A번은 무슨 권리? 잊혀진 권리에 대한 설명. B번은 대놓고 무슨 권리? 잊혀진 권리에 대한 설명. 됐어? 그 다음 자, 잊혀질 권리에 관련된 뭐다? 굉장히 이런 걸 서포팅 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는 때때로 뭐를 낳는다? 갈등을 낳을 수가 있대. 예를 들어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는 뭐다? 잊혀진 권리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얘가 어떤 개념도 가지고 있더라? 네거티브 플로우도 가지고 있더라. 아시겠죠? 되셨죠? 그럼 봐. 잊혀진 권리지. 사생활 권리지. 사생활 권리 다음에 바로 잊혀진 권리 나오면 되는데 안 돼. A번은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사생활 권리에서 잊혀질 권리를 설명하고자 하면 뭐가 필요하다? 플로우로 바꾸는 연결어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가 먼저일 수밖에 없다? B가 먼저일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되셨죠? 되셨죠? 그 다음 그러면 잊혀진 권리가 아까 뭐를 중요하게 여긴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개인의 권리를 소모하지 뭐하진 않는다? 계속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잊혀질 권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떤 점도 있다? 나쁜 점도 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 다음에 얘가 왜 와야 되는 그 이유는 뭐야? 이게 만약에 먼저 오면 나쁜 점이 있대. 여기까지 됐어? 나쁜 점이 있대. 나쁜 점이 있대. 그러면 이게 무슨 점이어야 돼? 다 나쁜 점이어야 되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렇게 순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 17번. 17번도 별표. 17번도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봐. 따라해. 자꾸 힘들다는 거 나 아는데 좀 있으면 가. 이제 니네 고등학교. 알겠습니까? 자, 봐요. 당연해. 뭐가 당연해? 길이가 긴 문학작품을 읽는 건 그치? 즉 압도적으로 문학작품이 길이가 길다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됐죠? 즉 문학작품이 길구나. 그런데 이걸 수업 시간에 읽거나 번역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안 좋아. 지루해. 문학은 굉장히 길고 기니까 굉장히 지루해. 안 좋아.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죠? 네. 자, 게다가 뭐다? 짧은 short 발췌로는 뭐를 설명할 수 없다? 문학의 특징을 설명할 수가 없대. 예를 들어 그 줄거리나 등장인물을 완벽하게 독자가 뭐 할 수가 없어? 이해하기가 힘들어. 됐니? 즉 얘네는 점차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의미만 있을 뿐이야. 그럼 봐. 뭔가 짧은 발췌본이 있는데 이거는 뭐를 사용한다?
함축을 사용한대. 됐죠? 하지만 잘 봐. cannot be adequately illustrated. 즉 적절하고 올바르게 설명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짧은 발제본을 작가는 좋게 본 거야 나쁘게 본 거야? 나쁘게 본 거지. 왜?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대잖아. 이거 읽어갖고 그 내용이 올바르게 설명이 안 된대잖아.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작가가 뭐로 바라보는 거야? 네거티브로 바라보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 자 B번 이번엔 extract 발췌본 요약본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해결책을 제시한다. 어드밴티지가 있다. 뭐야? 긍정. 알겠어? 긍정. 됐어? 됐니? 자, 발췌본에 관련된 퍼스티브 얘기. 반면에 뭐라고 하는 짧은 토막글은 절대로 만족을 줄 수가 없다. 그럼 잘 봐. 플로우가 바뀌었는데 부정이 나왔어. 그러면 자 이거 써줍니다. 아까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가 오늘 또 중요한 패턴이야. 잘 봐요. 플로우가 바뀌지 않았는데 긍정 다음에 바로 부정 나올 수 없는 거 아시죠? 그치? 이 말은 다시 말해 뭐야? 부정 다음에 플로우가 바뀌지 않았는데 긍정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항상 연결어가 필요해. 이해되세요? 됐니? 그럼 봐. 이거만으로도 지금 조합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좋은 얘기지. but 그러나 나쁜 얘기지. 이건 가능하지. 여기서 일루는 가능하지. 다시 집중해. 여기서 일루는 가능해. 왜? 여긴 좋은 얘기인데 on the other hand니까 but 그러나 나쁘다. 이건 가능하잖아. 좋은데 그러나 나쁘다는 가능하지. B에서 C로 오는 건 가능해. 하지만 C에서 B로 가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왜? 뭔가 앞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게 나쁘대. 그럼 나쁘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연결어 없는데 갑자기 좋다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되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즉 긍정에서 부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인지 부정에서 긍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인지 긍정에서 부정으로 못 가는 방향인지 이 방향의 차이는 결국 뭐의 차이? 연결어의 차이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중요한 거 배웠다. 연결어의 차이야. 좋아요 그러나 나빠요 가능합니다. 나빠요 그러나 좋아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좋아요 나빠요 이건 안 돼. 그러나 나빠요 좋아요 이건 안 된다고. 플로우 체인지 없이 서로 대립되는 구조가 붙을 수는 없어. 이해되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좋았지만 그러나 나빠요 이 방향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나빠요 좋아요 그러나 나빠요 좋아요 요쪽으로는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최소한 몇 번 다음엔 누가 와야 돼? B번 다음엔 C가 와야지. BC 붙어 있어야 되지. BC 붙어 있어야 되지. BC 붙어 있어야 되지. 알겠지? 정답 3번. 됐어? 됐지? 됐지? 그래서 좋았지만 그러나 나빠요. 그러므로 별로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해결책이야. 이게 좋은데 그러나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적절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 포지티브, 플로우 체인지, 네거티브. 알겠지? 됐죠? 네. 19번이 아니라 뭐냐? 18번. 아 18번은 넘어갈게. 18번은
이건 쉬워. 이건 뭐다? 설명. 일단 손가락에 뭔가 행위를 해. 그 다음에 뭔가 손가락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쉬웠어요. 마지막 20번. 요거 중요합니다. 자, 혼돈에 좋은 예시. 추를 왔다 갔다 장난감처럼 흔들어. 됐지? 즉 바닥에 사각형에 뭐가 있다? 흔들흔들 거리는 추가 있다. 어디로? 앞뒤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추가 앞뒤로 흔들흔들 거리고 있대. 됐죠? 즉 혼돈에 좋은 예시는 추에 관련된 설명이래. 그런데 A번 봐. 혼돈을 만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반복이 필요해. 그치? 나선형 시스템이라는. 하지만 나선형 시스템도 뭐는 아니야? 혼돈 자체는 아니야. 즉 우리가 정말 혼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뭐라고 불리는 분기라고 불려지는 특정 지점에 도달해야 돼. 그렇다면 그 도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질서 있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럼 도달하기 전에는 질서 있어. 도달하면 어지러워진다는 거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질서 있어. 도달하면 어지러워진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는 뭐에 관련된 설명? 카오스에 관련된 설명. 됐죠? 그 다음에 추를 놓고 이제 뭐를 해라. 자, 그럼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야. A번이 먼저는 아닐 거야. 맞지? 그 다음에 A번 다음에 B도 아닐 거야. 맞지? 그 이유는 추 얘기, 나선형 얘기, 추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추 얘기, 그 다음 추와 관련된 얘기.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되돌아가 나와야 되잖아.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음에 당연히 A번은 아니었어. 또한 A번 다음에 B번도 당연히 아니었어. 그치? A번 다음에 B번도 당연히 아니었어.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추를 막 돌려보래.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혼돈이 생겨. 하지만 이 추가 앞뒤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뭐가 된다? 그래, 결국 혼돈의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것도 동일한 위치니까 추. 이것도 뭐야? 추. 됐어? 여긴 그냥 혼돈의 컨셉. 그럼 봐. 추 컨셉. 추 컨셉. 추 컨셉 추. 왔다 갔다 할 수 없지. 그럼 뭐랑 붙어 있어야 돼? 추 컨셉. 알겠어?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 됐지? 알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 몇 번? 3번. 됐니? 네. 그래서 오늘 배워본 것 중에 자, 3가지 주의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안 그러면 여러분들 못 맞춰. 지금 내가 성적 까봤는데 니네 다 거의 대부분의 애들 다 반타작했잖아. 그치? 조금 많이 맞은 애가 20개 중에 한 14개 맞았어. 그쵸? 네. 봐. 마지막 정리. 순서 문제 아주 간단하게라도 요약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한글로 해도 좋고 영어로 해도 좋아요. 한 단어로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도 돼. 추! 이렇게라도 해. 알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항상 뭐가 먼저다? 설명이 먼저예요. 알겠습니까? 설명이 먼저야.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위가 나올 수는 없어. 알겠죠? 설명이 먼저야. 마지막 3번째. 보면 알겠지만 어떤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긍정의 개념이냐 부정의 개념이냐, 긍정의 개념이냐 부정의 개념이냐. 이해되니? 이렇게 어떤 연결어를 잘 보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붙을 수는 없어. 절대로. 알겠지? 그냥 붙을 수는 없어. 긍정 부정 이런 거 안 돼. 부정 긍정 이런 거 안 돼. 알겠습니까? 항상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이 같이 연결되려면 가운데 연결어 필요해.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걸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실력이 높아져. 뭐 제발 부탁인데 내가 고2 애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걔네는 이제 내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걔는 진짜 전공법으로 공부해.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 꼼수 피지 마. 알겠습니까? 특히나 영어에는 꼼수 없어. 알겠지? 괜히 막 뭔가 저기가 남자인데 희니까 이런 걸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끽해봐 진짜 한두 문제일 뿐이야. 한두 문제 맞추겠고 100문제 놓칠래? 그거 아니잖아. 그치? 꼼꼼하게 해석하고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다음에 뭐 할 거 있나요? 듣기 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통화 잠깐 하고 와도 될까요? 네, 하세요.